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이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공소 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고 이후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비화폰 확보 등 증거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사건 진상규명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수 피의자와 사건이 남았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과 국방부, 검찰의 도움 덕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시도하고 구속 만기가 다음 달 5일 전후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초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첫 번째 증인으로 헌재 심판정에 설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은 지난 21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 당시 헌재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습니다. 지난달 3일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4차 변론 기일부터는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인신문은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 대리인단이 합니다. 주신문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하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려면 심판정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에게 소송 지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변론 기일에도 증인 신문은 이어집니다. 2월 4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6일은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고 민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해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상황과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약속한 경제 민생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경제 핵심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 민생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천 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생 방안은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총 4가지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2.0%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배민과 쿠팡은 2월 말, 3월 말 각각 수수료를 인하하고 차등 적용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이 표기되는 소비자 영수증 역시 배민은 6월, 쿠팡과 요기요는 3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 상생 방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 한밀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고 지난 70여 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평화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취임 후 24시간 내에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